네, 안녕하세요. 박종사입니다. 네,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옵션 만기일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밤사이에 트럼프 대변수가 있었습니다. 나스닥이 12% 폭등했고요. 상승 진폭으로 최대 기록, 상승률은 역대 2등을 기록했습니다. 참 외국인들이 하방 포지션을 강하게 구축해놓고 개인들이 10거래일 연속 대량 7조 원대를 매수하는 등 수급이 상당히 꼬여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어떤 그 정책적 변화를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수익 실현하지 못하고 돌려서 일단 오늘 기본 환매수를 좀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개인들은 계속 물타기를 해오다가 오늘 첫 번째 기회를 맞이해서 일부 1조 원대의 주식을 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변수죠. 공매도 금지 때와 같이 그리고 밸류업 때와 같이 세 번째 큰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위배되는 그런 특이한 특별한 변수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그동안 꾸준히 그 변수가 있었던 시기를 우리는 계속 과거를 계속 복귀해 왔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 이따가 갖도록 하고요. 트럼프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84%의 관세를 부과를 예고한 중국에 대해 총 125% 관세, 나머지 70여 개국은 90일 유예하며 그 사이 협상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대미 84% 관세는 4월 10일자로 발효되었으며 중국은 미국의 고관세 공격이 글로벌 경제 질서를 무너뜨린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300포인트 언더에서 힘껏 익절을 노려보던 외국인은 하방 포지션을 강하게 구축해 놓은 것을 이번에도 밑에서 제대로 수익 실현하지 못하고 밤사이 트럼프의 관세 유예 발표로 인해 결국 또 꼬이며 일부 손절 환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계속 우왕좌왕하면서 여기서 매도 구축했다가 스위칭하고 다시 또 스위칭하고 돌려서 돌릴 때 다시 매도 스위칭 또 하고 이렇게 어, 몇 번의 스위칭을 통해서 우왕좌왕하던 그 외국인은 이번에야말로 좀 크게 기회를 잡았나 싶었는데 또 트럼프 변수에 대응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물로 큰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승부를 보나 했는데 일단 또 후퇴했고요. 그러나 6%대 급등에도 오늘 기다리던 중국 쪽 소식이 딱히 긍정적으로 들려오지 않자 마지막에 환매수 물량을 줄이면서 아직 기존 누적 매도 물량을 충분히 살린 채 끝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예고하고도 있습니다. 자, 외국인 마지막에 1조 8천억에서 대량으로 1조 원 정도를 다시 매도로 돌리면서 마감했죠. 그래서 보통 1조에서 2조 정도 사이 환매수가 나오면 외국인들은 방향을 확실하게 이제 틀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건데 외국인도 이제 승부를 지금 이 승부가 안 됐다라는 걸 인정하고 일단은 끌어올려서 스위칭을 한 다음에 다시 위쪽에다가 매수 쪽으로 먹고 나서 다시 구축하는 경향을 보였었는데 생각보다 환매수 금액이 작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매도한 것 대비해 가지고 적으니까 한 하루 이틀이나 며칠 정도 반응을 좀 더 살펴야 되겠고요. 트럼프는 SNS에 DJT 지금이 매수 적기다. 자, 이렇게 이거는 이제 번역한 건데요. 어, 지금이 구매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DJT 이렇게 올린 SNS 글이 있었죠.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는 내부자 거래를 조사해야 한다면서 시장 조작의 의혹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취침에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이렇게 거의 뭐 자정이 넘은 시간에 글을 썼더라고요. 미국 시간으로 정말 좋은 날이지만 더 좋은 날이 오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트럼프 관세 90일 유예 변수에 외국인 포지션 세팅에 반하는 급반전이 발생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야간 선물은 5.24% 상승 이후 나스닥 추가 급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는 6.61% 급등 출발하여 흔들렸다가 밑꼬리 달고 6.53%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 90만 주와 우선주 12만 주 있었고요. 중국 물가지수 발표 있었습니다. 3월 CPI는 마이너스 0.1%로 예상치 0.0, 그 다음에 2월 전월 마이너스 0.7 대비 좀 예상치보다는 좀 덜 나왔죠.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는 마이너스 2.5%로 예상치 마이너스 2.3%보다 좀 덜 나왔습니다. 대만 TSMC 3월 실적 발표도 같이 있었는데요. 2시 반에 1분기 매출은 3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 3월 매출은 12조 7,054억 증가 하면서 전년 대비 3월 매출은 12조 7,054억으로 전년 대비 46.5% 증가했습니다. 대만 TSMC 실적은 괜찮았고요. 바닥권에서 그래서 돌리는 모습에 맞게 잘 나왔고, 중국 물가는 좀 둔화되어 나왔죠. 그래서 경기 부양 의지를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CPI 발표 있는 날이죠. CPI는 이전치 2.8%인데 이번에 전망치 2.5%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물가가 완화될 경우 경기 침체 우려로 이어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 수 있고요. 관세 도입에 따른 물가 상승 효과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 될 수 있습니다.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연설 있고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과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아침에 이제 코스피 사이드카 먼저 걸리고요. 선물이 5% 정도 올랐을 때, 5% 이상 올랐을 때 5분 정도 프로그램 매매 효력이 중지되는 코스피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 걸렸죠. 그 다음에 코스닥도 뒤이어서 선물이 6%, 코스닥은 6% 기준입니다. 6%가 올라서 5분간 프로그램 매매 효력이 중지되는 매수 사이드카에 걸렸습니다. 수급 체크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세팅은 트럼프 변수에 의해 급격히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23년 10월까지 자, 이거는 과거의 흐름 잡아보는 건데요. 이랬던 이력이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뭐 생소하진 않아요. 외국인들이 뭐 매번 포지션을 구축해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조금 많이 최근에 고전하고 있는 것도 뭐 분명히 맞습니다. 자, 외국인은 이 공간에서 4조 원대, 지금처럼 4조 원대의 누적 매도를 세팅을 해놓고 갑자기 긴급 공매도 금지가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밑에서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려고 했던 외국인들은 스위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매수로 돌리는 스위칭을 해놓고 위로 끌어올리면서 익절을 강하게 했었죠. 이때는 개인들이 월물 콜옵션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 구축을 하고 있었던 때죠. 크리스마스 랠리 막 보이면서. 그 다음에 외국인은 다시 원래 하던 대로 4조 원 정도의 또 매도 구축을 하다가 이제 이 아래 공간에서 마지막 파이널로 이제 익절을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밸류업 발표가 나오면서 또 스위칭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이렇게 두 번의 스위칭을 통해서 상승으로 구도를 만들어야 했으며, 여기서 좀 고전을 했었죠. 이때 외국인이 이때 포지션 세팅에 고생을 하면서 저도 이때 상당히 혼란을 겪었던 때였는데요. 이때가 24년 5월과 6월이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은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900억대 추정되는 손실을 기록한 바가 있는데요. 그거를 7월까지 끌어올려서 다시 여기서 폭포수로 던지면서 8월 급락장에 3천억대의 수익으로 바꿔오기도 했습니다. 커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떨어뜨리고 이제 그 밑으로는 외국인들이 저점 시그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급락이 됐는데도 외국인들은 여기서 물갈이를 하지 않고 봤기 때문에 저는 더 아래로 내릴 것이다 라고 당시에 언급을 드렸었고요. 이때 와서도 계속 외국인들은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새롭게 구축하려고만 했지 어떤 물갈이 포인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저점 선언이 계속 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여기가 저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외국인들이 여기서 계속 누적 포지션을 쌓지 않고 있다가 여기서 12월 전후에 대량 매도한 것을 다시 여기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서 12월 외국인들이 이때 매도를 밑에서 구축한 것을 이때 스위칭을 또 해버립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또 매수 스위칭을 해버려요. 그래서 매수 스위칭을 하자마자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또 막혀가지고
다시 매도를 구축합니다. 그 다음에 또 흐지부지, 이때는 이제 금액이 커지지 않았으니까 흐지부지 되면서 또 매수를 구축하다가 또 여기서 매도를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3월 27일부터 10거래일 연속 대량 매도를 싹 구축한 거죠. 몇 번에 걸쳐서 시도한 것, 실패했던 것을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성공시키나 했던 겁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보통은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이제 돌릴 준비를 할 때는 이 구간에서부터 미리 올라가기 전부터 매수를 시작합니다. 환매수를 시작하고 이제 전환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파이널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해가지고 개인들이 공포 심리를 자극해서 던지는 물량을 강하게 받아내는 특징이 있죠. 근데 이번에 그거 실패한 거죠. 또 갑자기 트럼프 변수로 이렇게 실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막 2, 3년 사이에 이런 자주 실패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외국인들은 중간에 8월물처럼 한 번은 성공시킨다. 예, 크게 성공시킨다. 실패가 크면 자꾸 실패를 반복하면 나중에 더 큰 걸 가져온다라는 특징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90일 유예가 됐기 때문에 당장은 뭐 큰 리스크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게 계속 번복이 될 수도 있고 뭐 물론 90일을 유예한 걸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또 모르죠. 어떤 식으로 시장을 또 흔들어 둘지를 모릅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계속 밤사이가 불안하죠.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할지 또 중국이 또 이렇게 굽히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화 기다리다가 전화 또 안 했잖아요. 이제는 또 뭐 밤사이에도 전화할지를 모르지만 어쨌든 계속 지금 서로 맞질 않기 때문에 계속 강대강으로만 지금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먼저 굽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기도 했으나 시진핑 쪽에서도 뭔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서로 너가 먼저 뭐 너가 먼저 존중을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도 주장하고 있고 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게 해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변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90일 유예됐던 것도 앞으로 1대1 협상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도 계속 변수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일단은 기본 관세 10%에 대한 것만 그 이제 보편 관세만 위에인 거니까 좀 나머지 관세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죠. 상품도 따르고 어쨌든 뭐 변수는 계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쭉 여기까지 했었던 거고 이번에 자 다시 정리하면 24년 말에서 25년 3월까지 외국인은 몇 차례에 걸친 스위칭이 끝나고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10거래일간 롤오버 포함해서 4조 원대라는 대규모의 매도 포지션을 구축했으나 마지막 한 방만을 남기고 트럼프의 돌연 관세 유예 철회 결정에 관세 유예 결정에 다시 손실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추정 평단 318에서 323 정도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오늘 그 위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한 100억대 이상의 손실 구간으로 추정됩니다. 더 많게 잡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100억에서 500억 정도 이렇게 추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은 10거래일 연속 7조 2천억 원대의 코스피 현물을 매수한 끝에 오늘 급등에 1조 원대 매도가 나왔고요. 다행히 개인들은 매도가 충분히 나온 것으로 보이고 뭐 이렇게 한번 나왔다고 해서 계속 줄줄이 매도를 할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첫 번째 단계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 다시 아마 조정이 나온다면은 또 사들이는지 거기도 파는지 조정이 아니라 한 번 더 그냥 보내준다면 그때도 파는지 계속 수급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투시는 오늘 1조 978억 매수로 종료하면서 누적 포지션의 외국인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투시는 대량 매수 포지션을 들어간 거고 외국인은 오늘 환매수를 일부 했지만 기존의 누적 매도 포지션이 상당히 많은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죠. 투시는 1조 원 이상 종가로 매수한 경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한 4차례 정도만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1조 978억 원보다 더 많았던 적은 2차례밖에 없습니다. 모두 코로나 때였는데요. 첫 번째 가장 많이 종가에 매수했던 때가 20년 3월 20일입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자, 요 날이죠. 자, 여기 3월 19일에 최대폭 급락하고 난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에 한 번 더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1조 2895억의 종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후 하루 떨어지고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때는 외국인 수급이 상방으로 강하게 돌아붙이고 있었던 때죠. 그 다음에
20년 6월 16일 1조 985억 원을 기록했는데 그때는 자 요때입니다. 자 여기 자 요날 이렇게 급락 보인 다음 날이었죠. 그래서 이때도 이후에 상승세를 보이는 형태. 이때는 이제 코로나 상승장,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었던 때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0년 3월 24일입니다. 이때도 코로나 팬데믹 때였는데 이때입니다. 이날 대량 매수하고 하루 접고 다시 이날 대량 매수를 했죠. 그래서 그때도 코로나 상승장과 걸려들면서 세 차례 모두 코로나와 관련이 있었고요. 마지막 네 차례는 2007년 11월 8일인데요. 아까랑 다른 점은 요거는 하방이 셌던 때죠. 하방 에너지가 강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11월 8일 이후에는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하락세가 이어졌고요. 이때는 서프라임으로 매도 우위에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요약해보면은 1조 원 이상 뭐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메인 에너지가 그리고 메인 방향성이 하방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이후 나오는 흐름이 달라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방 구축이 되어 시장이 이제 구축이 되면 그게 계속 강화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1조 원 4차례 중에 3차례만 상승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도와 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신의 매수가 무조건 승리를 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온 것은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투신이 이렇게 매수를 한 다음에 외국인이 똑같이 환매수를 강하게 해주면 투신의 방향대로 가기가 편한 거죠. 향후 한 뭐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그 뒤에 한 달이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트 체크하겠습니다. 일봉을 보면요, 트럼프발 급 변수 발생으로 피보나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피보나치 고점부터 저점까지의 피보나치 382 자리를 넘어섰습니다. 1차적으로 382, 50, 618까지 1차적인 1단계 단계적으로 반등 구간이 열리게 되죠. 4월 8일봉을 다시 침범하고 자 여기 4월 8일봉을 다시 침범하고 볼벤 하단을 재차 건드리지 않는다면 조정을 잠시 그 사이에 거치더라도 다시 상승 시도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마치 지난 작년 8월 급락장 이후에 618 반등이 나왔던 것과 비슷한 이치죠. 그러나 4월 8일봉을 침범하며 자, 요 봉을 침범하며 볼벤 하단을 건드리거나 이탈하게 되면 보편 관세 유예에도 힘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원래 외국인이 세팅했던 대로 다시 한번 6월 만기를 향해 시간을 끌며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고 하단에서 개인 투매를 받아 익절하는 시도 원래 하려던 거를 다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만큼 올라온 만큼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뭐 지금 미국 차트, 나스닥 차트가 뭐 그 정도까지 되기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 코로나 때도 나스닥 차트를 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나스닥이 좀 거칠게 나왔기 때문에 보면요. 자, 이렇게 여기 급락한 다음에 거의 10%대 9% 이상의 급반등이 나오고 돌려놨었습니다. 근데 자, 이 구간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락이 한번 나오기도 했죠. 지금 나스닥 선물도 중요한 이 구간, 여기 경계 구간을 완전히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피보나치로 따지면 자, 고가 대비 자, 여기 선물 차트 보시면 여기 자, 이 고가 대비 그 분산 과정 끝자락 이 고가 대비 자, 여기 저가까지 연결 피보나치 50%에 지금 막혀 있는 모습이고 50%는 지난번에 3월 만기 3월 내만 그 선물 옵션 만기일 때 내렸던 그 자리죠. 자, 이 자리가 강하게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서 안착해야 그 다음이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개인들 매물이 가득가득 하겠죠.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죠. 트럼프의 메시지 그리고 중국과 또 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일단 여기를 넘어서야 우리도 그 다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확인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다시 깨지 않는 이 양봉의 중심 라인을 혹은 몸통 라인을 깨지 않는다면은 매수 쪽 힘이 이어진다라고 일단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잖아요. 이전에 자 데드가 발생을 나스닥 종합 차트에서 보면요. 자, 어쨌든 여기서 데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골든이 나오려면 한참 걸립니다. 자 여기서 데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 골든 크로스가 나오려면은 적어도 이 21선이
이렇게 돌려야 돼요. 즉 20일 동안 올라가는 게 여기서부터 20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각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한참 뒤에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티격태격 하는 거 이후에 골든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가 있게 되죠. 다만 이 강한 급등은 노리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따로 단기 성향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밑을 하단을 잡지 못했다면요. 하단도 사실 완벽하게 무조건 잡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거죠. 아직은 이게 워낙 셌기 때문인데 나중에 시간을 걸쳐가지고 이 내용이 틀어져 버리면 또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데드크로스 이후에는 골든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단기 성향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뭐 미국 증시도 사실 한바탕 더 해줬으면은 이번에 뭐 헤지펀드들 한번 뭐 쏟아내고 막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은 진짜 큰 타점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그냥 갑자기 급 관세 유예 트럼프 거의 뭐 트럼프 이제 시장을 만든 거잖아요. 거의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가는 것은 약간 뭐 얼떨결에 간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뭐 지금 이런 상황이고 자 그리고 다음 자 여기까지 봤고요. 네, 분봉은 이제 파생반에 제가 8시 오늘은 40분에 올려드렸는데요. 1차 지지를 319로 잡아드렸습니다. 오늘 갭이 너무 많이 떠가지고 좀 러프하게 잡긴 했는데 자, 1차 지지를 오늘 319로 잡아드렸는데 오늘 저점이 318.8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신 분이 네이버 카페에 또 매매일주 올려주셨죠. 매도해가지고 딱 그 자리가 여기였으니까 여기 딱 익절하고 끝내신 분이 계셨고 또 여기를 활용해서 매수를 하신 분도 계셨으리라 봅니다. 어쨌든 수급이 외국인들 환매수가 증가하고 개인들이 현물 매도가 증가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 보는 게 유리했죠. 눌렸다가 매수였죠. 그래서 지지 라인 받고 이 자리 지지 받고 올라와서 제법 올라왔죠. 만기 마지막까지 개인들이 풋옵션으로 쏠리면서 오늘 계속 풋옵션으로 계속 쏠렸습니다. 개인들은 320호 풋옵션까지 올라오면서 계속 도망가는 그런 그림이 연출되었고요. 마지막 종가의 결제 싸움에서 외국인들이 325 325 콜옵션을 들어갔는데 뭐 결제까지는 갔지만 뭐 수익을 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일 내용은 이제 1시 53분과 2시 38분과 동시호가에 체크했는데요. 수급적으로 쭉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지금 봐야 될 것은 325호에 대한 거죠. 325 콜이 갑자기 외국인이 종가 부근에 매수를 확대하면서 거기까지 막 끌어올리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는 못 가가지고 대항하는 이제 연기금 매물도 출회되고 금융투자도 매물 출회되면서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는데 반대로 금융투자는 322.5에 단독 배팅으로 풋옵션 매수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325도 실패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틈에 외국인은 선물을 다시 1조 원 정도 줄인 모습이 나타났죠. 그렇게 옵션 만기 결과 추정치를 기실현 포함으로 보면요. 외국인은 12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무려 480억. 이거는 거의 다 이번 달은 미리 다 청산이 된 거고요. 풋매도 손실금입니다. 기존의 풋매도 풋옵션 쭉 내려갈 때 풋매도의 손실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렇게 480억이나 잡힌 채 회복을 못하고 끝났고요. 반대로 금융투자는 기존의 풋옵션 매수가 수익을 거두면서 520억의 수익을 본 것으로 큰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거는 증권사마다 서로 다른 데이터 값을 가지고 서로 다른 알고리즘에 의해서 각자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증권사들 데이터를 추스려서 적당히 평균치나 이렇게 잡아내고 있는 거니까 아마 보시는 데이터와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21만 주 매도했고요. 자사주 매입은 본주 90만 주, 우선주 12만 주 신청해서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는 오늘 59,000, 57,000원, 55,700, 54,000에서 4,400, 53,000, 51,800 체크해야 됐는데요. 단계적으로 매물 테스트를 하고 있고 오늘 변수에 의해서 55,700에서 57,000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대체거래소에서는 좀 더 갔네요. 지금은 거래되고 있는데 55,900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 7,458억 매수했고요. 중간에 1조 8천억 선까지 갔다가 반납했죠. 외국인은 10일간 약 6조 원 가량의 선물을 매도한 뒤 11일째 시장 급 변수에 의해 장중 환매수를 시도했으나 그 물량이 7천억대에 그치며 아직 누적 매도가 많은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직전 환매수 구간을 상쇄하고 롤오버 물량까지 고려한다면 매도 포지션을 약 3조 원 이상 누적시키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 2,692억 환매수를 했는데요. 거의 다 종가 부근에 나왔습니다. 만기 때.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은 21조 2,092억 원을 기록하며 최근 기록을 계속 경신하는 중이죠. 오늘은 좀 줄었지만 환율은 급 관세 유예 결정에 달러 선물 기준으로 1,458.1원으로 정규장에서 1.6%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3,976원 매도를 했고요. 1,440원 위에 그리고 1,410원 위에 있을 때는 대체적으로 중장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변동성 지수는 오늘 급락했죠. 당연히 시장이 반등했으니까 급락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1.17%나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높은 구간에 위치해서 고변동성 장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급등에 의해서 등합이 이제 굉장히 높았던 옵션의 등합이 오늘 하루 만에 다 줄어들 수 있었죠. 오늘 큰 변동성이 나오며 대폭 축소됐고요. 5월물도 24.65에서 17.35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등합은 S자 형태로 초반에 그리고 쭉 이렇게 줄어들다가 천천히 줄어들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크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90일간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변수는 밤사이 낮에도 마찬가지 낮과 밤으로 계속되며 시장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버나잇에 각별히 주의하시면서 하루하루 시장에 대응하면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급격한 변수에 고생들 많으셨고요. 하나씩 차근히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댓글에 있는 댓글에 있는 안내 메시지 보시고 네이버 카페나 텔레그램 신청하셔서 합류하셔서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